네, 반갑습니다. 팽굉장입니다. 제가 오늘만큼은 시간이 너무 많이 없어서 편집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영상에서 버벅이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설명을 한 것처럼 NFT에 대한 수급은 끝나지 않은 것을 갈라, 앨리스, 또 엔진 코인과 또 위에 샌드박스 마나, 이런 수급은 끝나지 않았고, 저는 이번 NFT 코인만큼은 여러분들이 거래하실 때 빗썸에서 거래하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NFT에 대한 수급이 왼쪽 그림이 아닌 오른쪽 그림처럼 NFT로 1차 수급이 향한 다음 그 밑으로 뿌려주는 형태로 진행돼서여서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대장격인 코인과 그리고 김치나 시총이 낮은 코인들로 이런 NFT 장 안에서 사이클이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결국에는 이 NFT 안에서 신규 매수를 고민해야 하고, 센박이 올랐으니 디센이나 엔진 같은 코인을 타거나 그 다음에 나올 만한 김치 코인 또는 중가급 이하의 NFT 코인들을 매수하는 방식을 고려하셨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용했었던 그 다음에 나올 만한 코인을 노리는 방식은 왼쪽 방식이 되는 거고, 그러한 장과는 전혀 다르게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밑으로 뿌려주는 테마들도 노려봐도 좋은데,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단기적으로는 이 NFT 장 안에서 좀 코인들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김치나 중간급 이하의 NFT 코인들은 업비트보다 빗썸에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샌드박스나 마나 이런 것들은 둘 다 있고, 그다음 마나는 디센트럴랜드, 이런 것들은 둘 다 있고요. 하지만 다른 코인 외에 보고 싶으시다고요? 그러면 바이낸스와 빗썸을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네줌이나 앨리스도 빗썸에서 거래량을 만들어서 올라간 것도 맞지만 바이낸스의 거래량으로 올라간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상향 차트는 바이낸스도 좀 힘을 보탰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빗썸을 크게 다룬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의 컨텐츠는 빗썸 전용 NFT 코인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바이낸스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그 전에 짧게 해외장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이낸스를 왜 보냐 이렇게 궁금해 하실 거예요. 결국 이러한 바이낸스에는 현재 장에 대한 수급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장은 대장격인 코인, 샌드박스와 마나 같은 코인들이 큰 거래량과 이 높은 상승량으로 장을 주도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보다 낮은 코인들로 수급을 뿌려주고 이 코인들을 이끌어주고 있는 장세입니다. 갈라와 앨리스가 그러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여기서 일 거래대금 외에 일 상승량을 본다면 NFT도 있지만 이 상승량 순위 안에서는 다만 디파이나 레이어, 이런 DID 코인이 잡다하게 섞여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상승량을 보고 순환을 얘기해 볼 수는 있으나 거래량이 딱히 그렇게 크게 올라온 게 눈에 띄지 않아서 순환된다고 얘기하기는 힘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장 상태가 이게 순환을 시작할랑 말랑 하는 장세가 계속 한 2주 정도 반복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 될만 하면은 거래량 높은 거, 이런 NFT가 툭 튀어나오고 이 코인들이 다시 꺼지다가 순환이 될만 하면은 또 NFT가 올라오고 오늘 장에서, 그래서 이런 장세가 계속되고 있어서 당분간은 NFT 안에서 순환을 고려해 보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빗썸에 존재하는 7개의 NFT 코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업비트와의 공통점인 샌박, 마나, 엔진 등은 제외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NFT 정통 코인 뭐가 있죠? 칠리즈가 있고 세타 토큰 U가 있죠. 네. 이런 코인들은 메타버스를 지향하는 코인들과 구분을 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메타버스, 플레이2원을 구분해서 쓰기도 하고 혼용해서 쓰기도 하는데, 결국 메타버스와 플레이2원은 메타버스와 같이 가상 공간에서 활용성이 있냐 없냐, 그 차이에서 수급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이런 것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네주민 앨리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소재로 쓰고 있기도 하고, 또 샌드박스와 비슷한, 이 경우에는 비슷한 가치 평가를 할 수가 있고, 게임 그래픽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저냥 귀여운 편입니다. 약간 동물의 숲을 보는 듯 하고요.
이걸 아직까지 길게 보셔야 하는 이유는 이 내주민 앨리스가 게임이 출시되기 전입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기는 한데 해당 소재가 큰 호재로 작용이 될 수도 있고 악재로 작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악재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은 내년도 상반기까지 NFT 수급이 연장이 된다?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좋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나마 이 부동산 소재가 있어서 약간 샌드박스와 좀 가치 평가를 동시에 매길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바이낸스에서도 일 거래대금 순으로 보면은 꽤나 높은 순위에 어디 갔죠? 네, 여기 있네요. 이 앨리스가 위치하고 있는 걸 봐서 우리나라에서만 관심을 갖는 코인이 아니구나. 그렇기에 저는 잡코인 정도는 아니고 중간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볼 수 있는 것은 디비전이 되겠습니다. 이 디비전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부동산 소재 있죠. 이 부동산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주목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좋은 점은 앨리스와 반대로 게임이 일단은 상용화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게임 그래픽도 제가 봤던 메타버스 게임들 중에서는 저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부여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도 솔드아웃 다 팔렸다라는 글도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최근 가격이 이게 바이낸스의 MVB인데 디비전이니까 DVI겠죠. 디비전이 10위권 밖에 있고 이 MVP 랭킹으로 최근 상승량이 좀 좋았었는데 이건 목요일까지는 좀 조심하게 보셔야 하고 지금이 근데 순위권에 몇 위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10위권 밖에 있습니다. 한 20위에서 30위 사이에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고려하더라도 지금의 가격을 좀 유지하는 것을 본다면 이게 상승 추세가 안 꺾인다면 이 디비전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상승 장세 일단은 좋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매수에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내일자로 악재로 작용이 될 수 있는 이 MVB가 종료된 이후에 저는 천천히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믹스마블이 되겠죠.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이낸스에서 진행을 하는 MVP 이 프로젝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믹스라고 검색을 하면 나오겠죠. 믹스마블이 현재 순위권 1, 2, 3, 4, 5, 7, 9 잠시만요. 2, 4, 6, 8, 9, 9위권. 이 9위권 안에 안정적으로 안착해 있는 코인이 믹스마블에 해당합니다. 이 믹스마블 MVB는 10위권 안에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 믹스마블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 게임인 줄 알았으나 근데 자세히 보니까 약간 플랫폼의 형태로 보이고요. 이 안에서 여러 가지 게임이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슨 게임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제가 정확한 몇 가지가 있는지는 제가 조사는 안 했고요. 상당히 많이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믹스마블은 이런 게임이 뭐가 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믹스마블은 이 MVP 발로 많이 올라간 경향이 있으니까 MVB가 가장 중요하고 이에 따라서 믹스마블은 가격의 영향이 제가 봤을 때는 디비전보다는 훨씬 더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겁니다. 그래서 믹스마블 매수하실 분 또는 매매하실 분들은 MVP 자료 반드시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고요. 그 다음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은 위믹스가 되겠습니다. 이 위믹스 자체는 미르4 게임으로 이거는 제2의 엑시 인피니티가 될 것이다. 또 엑시는 동남아지만 미르는 유럽에서 흥행할 것이다. 또 모두 흑철을 캐는 데 집중을 해야 된다. 또 이거는 좀 그냥 웃긴 말이긴 한데 오랜만에 머리 자르러 갔는데 옆에 아줌마가 위믹스 얘기를 하더라는 등 이런 여러 가지 밈을 탄생시켰고 최근 상승량을 본다면은 거의 10배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자리에서 타는 게 정말 위험해 보이시죠? 일봉도 이제 꺾이면서 통곡에 3만 원이라는 그런 별명을 얻었었는데 일단 여기서부터는 내일자로 넘겨서 소개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3개를 소개해 드렸고 내일은 4개가 될 겁니다.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분량도 분량이지만 최근 영상이 새벽에 업로드되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늦게 본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자정 전에 올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제가 여러 개를 설명하는 것보다 저는 소수의 코인들을 말하면서 천천히 알아보는 게
여러분들 기억하기도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절대 변명 아니고요.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세계코인 관점 잘 보셔서 매매에 적용을 해주시고요. 이게 장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들고 있는 포트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오늘자로 그냥 고정 댓글을 참고하셔서 상담을 받아가시는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평경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